주역의 26괴인 산천대축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대축괴는 간괴와 건괴가 거듭된 것으로 하늘이 산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늘 위로 산이 높이 솟아오른 모습인데 크게 축적된 상으로 새로운 변화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태극의 괴사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괴사는 이정불가식길 이섭대천 순조로이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었다. 제후에게 시급으로 내리는 것이 기라며 순조로이 이 나라 수도를 옮겨야 한다. 수도를 옮길 후보지를 공로가 있는 제후나 신하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이 나라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집가는 시급으로 새깁니다. 두 나라 무왕 때 수도를 풍경에서 호경으로 옮겼으며 성왕 때에는 주공이 나급에 새 수도를 건설하였습니다. 수도를 옮길 그 땅을 시급으로 내리지 아니하고 수도의 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초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려 이이 위태로움이 있으면 순조로이 미리 막아야 한다. 이는 순조로이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등의 뜻으로 새깁니다. 이효는 여탈복 수레의 복토가 벗겨졌다. 여기서 복자는 굴레의 중앙에 놓여 차상과 굴대를 연결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삼효는 양마축 이간정활 한여위 이유유왕 좋은 말은 잘 날뛴다. 순조로이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 점을 쳐 천지신명께 물으니 점의 결과가 말하기를 말을 길들여 수레를 잘 끌도록 해야 한다. 순조로이 나란 일을 한다. 여기에서 한자는 마국간의 문을 가로질러 막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한은 말을 거두어두는 마국간의 뜻이 있으므로 날뛰는 좋은 말을 거두어 길들인다로 새깁니다. 말을 길들여 수레를 끌게 하는 나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효는 동우 지곡 원길 송아지 머리의 뿔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나무를 설치하니 크게 길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곡자는 쇠뿔에 댈 나무 곡을 의미합니다. 동우는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오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시 지하 길 거세한 돼지의 어금니이니 길하다. 돼지의 어금니가 부딪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를 거세하니 매우 길하다 그랬습니다. 상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지구형 하늘의 도를 받든다. 제사 지내고 음복했다. 여기에서 구자는 네거리 구자를 의미하고 하는 하로 읽어야 하는데 매다, 짊어지다, 받들다라는 뜻입니다. 산천대축의 다른 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축은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습니다.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길한데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습니다. 초요는 위태로운 일이 있다.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이효는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졌다. 삼효는 좋은 말을 타고 쫓는다. 이를 어렵게 여기고 마음을 곧고 바르게 가져야 이롭다. 날마다 수레 몰기와 자기 방어를 익혀야 한다.
갈대가 있으면 이롭다. 사효는 송아지에 곡을 더하는 것이다. 크게 좋으리라. 오효는 거세한 돼지의 어금니이다. 크게 좋으리라. 상효는 하늘과 맞닿은 광활한 넓은 대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축계의 궤상은 크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첫째, 목축업자가 사리를 도모하지 않고 마음을 공정하게 가져야 이롭고, 둘째, 가축들은 집에서 먹이지 말고 풀밭에서 먹여야 좋다. 때에 따라 그 가축들을 데리고 큰 냇물을 건너가도 이로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효는 이 양효는 양기에 적당한 자리에 있고 또 위로는 사효의 음기와 상응하고 있어 전진할 기세가 있지만, 오효의 음기를 타고 있는 상효의 양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효상은 진취하려 하나 앞에 가로막는 적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위험함으로 행동을 정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효는 양효로서 사효의 음기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효의 양기가 가로막고 있어 전진할 수가 없는데, 이 모습은 장차 바퀴살이 벗겨져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삼효는 양효로서 사효의 음기를 태우고 오효의 음기를 쫓아가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효상으로 점쳐본다면 좋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을 곧게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매일 수레 타기를 익혀야 하고, 그 대적을 만날 때를 대비하여 제 몸을 방위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어디를 가든 모두가 이롭습니다. 사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효는 음효로서 음기에 적당한 자리에서 초효의 양기와 상응하고 있으나 상효의 양기에 저지되고 있습니다. 이 효상으로는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의 모습을 본다면 까불어대며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 도리어 외양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효상입니다. 오효는 음효입니다. 삼효의 양기와 상응하고 있는데 역시 상효의 양기가 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효상으로 이간한 거세한 돼지의 관상을 보니 역시 좋다. 그 이유는 만일 거세하지 않고 이가 났더라면 세력이 왕성하여 분수 없이 함부로 돌진하다가 코를 다치기 십상이다. 상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효는 양효입니다. 사효, 오효의 두 음기를 타고 매우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효상으로 구만리 장천에 떠나가는 대선의 모습을 점쳐보니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사면팔방으로 터진 하늘의 거리를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는 궤상입니다. 대축궤는 강건하며 독실하니 빛이 나서 날로 그 덕이 새롭다. 그 덕이 강하게 올라가서 어진 일을 숭상하여 진실함에 머무를 수 있어 크게 바르게 된다. 집에서 먹지 않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는 어진 일을 기르기 때문인 것이다.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한 것은 하늘이 응하기 때문이다. 대축궤는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군자는 그곳으로 옛날 성현의 말씀과 지나간 행위를 많이 알아서 그곳으로 덕을 키웁니다. 위태로운 일이 있다,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함은 재앙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수레의 바퀴살이 벗겨졌다 함은 중도를 지킨 것이니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갈 데가 있으면 이롭다 함은 윗사람과 뜻이 맞는다는 것이며, 사효가 크게 좋다 함은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오효가 좋다 함은 경사가 있다는 것이고, 저 하늘의 넓은 거리다 함은 도가 크게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역의 26개인 산천대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는 27개인 산뇌이에 대해서 강론토록 하겠습니다.